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2017년보다 0.09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한 아이라도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난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나 난임 치료 기관 등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와 주요 지자체들의 현재 출산율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9월에 이제 통계청이 2018년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에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가임 여성이 한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합계 출산율이 전남이 1.33명이었는데 올해는 1.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도 중에서는 가장 감소폭이 크다라는 데 좀 문제의 좀 심각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희망적인 것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만 해남과 영광이 전국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례가 0.74명, 그다음에 화순과 목포가 0.99명으로 한 명의 아이도 낳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 구간으로 지금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남의 전반적인 출산율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전남의 출산율 현황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통계를 보면은 전국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라면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평생 동안에 한 명의 아이도 제대로 못 낳는 그런 통계 수치에 가까운 것입니다. 인구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0.98 정도 되니까 유지해야 되는 인구 출산율에 비해서 반절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OECD 세계 경제협력기구 35개국이 있는데 이 5개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치가 1.6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저희들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압도적인 꼴찌인 셈인데 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2018년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보니까 32만 양 6,800명 정도 출생을 했어요. 근데 전년에 대비해서 3만 9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전라남도도 보니까 11,236명이 출산율이 있었었는데 세종시 다음으로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가 좀 높은 그런 측에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는 0.76명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0.9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성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포와 하순이 1명 이하도 안 되는 그런 여건에 있고 구례군은 0.74명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해남군은 그래도 유일하게 1.89명대 그 다음에 영광군 이런 것으로 나타나서 출산율 전국 7년 동안 계속 1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이게 내가 임신을 했다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난임 문제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난임 문제를 겪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1년 이상 임신을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아기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잠정적 난임으로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보니까 난임 부부를 위해서 한방 난임 조례안도 이렇게 지난해에 통과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 한방 진료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 조례안을 보니까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모자보건 사업도 추진을 하고 한의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난임 치료를 위해서 시술비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부산시라든가 전라북도 이어서 우리 전라남도 일곱 번째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난임 시술 대상이, 그 지원사업 대상이 신청일 기준에서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에 있다거나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라고 관할 기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난임 어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니까 10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군 통계를 보니까 시군 간에 이것도 다소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그 해당 난임 여성이 또 시술 의료기관에 가서 사실은 매일 다니다시피 하면서 주사를 맞이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내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 인근 지역에다 난임에 따르는 주사를 투약할 수 있도록 그런 의료기관을 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편리성도 현재 도모하고 있는 것 같고, 전년 대비를 해서 그 통계를 보니까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이 출산율이 좀 감소를 좀 했습니다. 또 20대 출산율이 과거에는 가장 많았는데 오히려 30대 후반보다도 출산율이 20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있고, 출산모에 대한 평균 그 출산 연령을 보니까 첫째 아를 낳는 출산 연령이 31.9세, 거의 32세에 첫째 아를 낳는다는 것이고, 둘째 아는 보통 33.6세, 그러니까 30살에 둘째 아를 낳고, 넷째 아는 보니까 셋째 아는 보니까 35세 이상에서 이렇게 낳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35세 산모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이런 증가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들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혼이 늦다 보니까 어떤 자동적으로 출산 연령이 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서 출산한 비율 자체가 한 60.6%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또 다태아, 그 열애 쌍태아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이 4.2%가 돼서 대부분 난임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다태아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다태아 현상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혼인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출산율도 높아가고 인구 증가에도 이러한 부분이 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난임 부부 등에 대해서 조례 제정 등 난임 부부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전남에는 이런 난임 치료 기관이 동부권에만 6곳이 있습니다. 이런 난임 치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난임 시술 기관이 동부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요. 그 난임은 그 난임 시술 그 시기가 있습니다. 가임 기간에 이 시술을 진행을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동부권이나 서부권이나 중부권 같은 경우는 이용이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난임 시술에 있어서 시술이 하기 전에 이제 4주에서 8주 동안 그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주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주사는 매일 이제 맞아야 하는 이제 주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동부에서 주사 의뢰서를 받아들고 본인이 자가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남 같은 경우는 3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부족한 숫자죠. 근데 그런 병원에서도 사실상 의료사고 등을 이유로 주사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난임 산모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이제 우는 경우도 많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도정 질문 때도 최소한 난임 주사만이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의 좀 문제점을 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공난임센터 건립 등 전남의 난임 관련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개설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그 난임 치료기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난임 치료기가 지역 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쉽게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보니까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난임 그 치료를 요하신 분들이 20만 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국 출생아 32만 정도 되니까 이 20만 쌍만 잘 관리하고 치료하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잘 유도만 한다면은 우리가 목표한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담센터 뭐 순천에 한 개소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도에서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여기 위탁에서 현재 관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임산부에 대한 난임 부분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난임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유일하게도 전국에서 우리 순천만 있는데 시군에서도 사실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 이러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용 상담실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배치돼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검사가 따라야 되고 이런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난임에 대한 과정만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연관해서 우울증이 좀 많이 생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 수요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일정 구간에 계신 분들만 좀 편리하게 쓰는 것보다도 난임에 관련되신 분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강력한 이런 부분에 시책이 좀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해남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해남은 합계 출산율이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육비 지원이나 또 난임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은 장황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단시간에 전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해남군이 출산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시행해 왔어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2015년도에 2.46명,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1.89명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남군이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전국의 출산율 자체가 전부 감소 현상이고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우선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양육하는데 최소 비용이 최소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신혼부부가 사야 될 주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금자리 대출 이자도 좀 지원해보고 임신부에 대해서 영양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영양관리 지원도 좀 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은 2011년도부터 해남군은 전체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일찍이 눈을 좀 떴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산모 아기사랑 택배 사업이라 했고 애를 낳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필요한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택배 사업으로 바로 보내주고 또 아빠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빠 캠프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모차 축제라 해가지고 출산하신 분들이 모두 모여서 행사도 하고 시내 행진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남군이 무려 그냥 한 30개 정도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해남군에는 출산 장려팀을 만들었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인구 정책과를 만들어서 이러한 출산 장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리고 뭐 기농 정책을 전부 하는 이런 정책까지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이 낳기 좋은 그런 뜻이 이렇게 모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출산 장려금도 좀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뭐 첫 아이를 낳으면 한 300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600만 원, 넷째 아이는 한 720만 원 이렇게 줬죠. 물론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준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결코 많이 준다고 해서 양육비라든가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부분에서도 반대급부적으로 애들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2011년도에 이걸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2015년도부터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출산율을 계속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남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암 치매처럼 난임도 이제 국가 책임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출산율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는 이렇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대부분의 정책이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OECD 국가 36개인가요? 5개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 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34위입니다. 아니, 제일 꼴찌죠. 그 다음에 세계 22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학교 출산율이 219등입니다. 뒤로 5개 국가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오판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난임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얘기합니다만 아이를 낳으려고 절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난임 국가 책임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이제 은퇴하는 분들이 한 8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해 3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국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복지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도 암이나 치매처럼 국가가 난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난임 국가 책임제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최 의원께서도 셋째, 넷째 아이에게 책정된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이에게 지원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지난 2018년에 작년에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출산장려금 정책과 관련된 이제 용역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뭐 좀 내용은 깁니다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 기존의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올렸을 때 약 6%, 그다음 1000만 원까지 그 폭을 확대했을 때는 약 8%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왜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패를 했느냐? 그 분석을 이제 했는데, 태어나지도 않을 둘째, 셋째, 특히 이제 셋째 우리나라 출산장려금 전국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셋째에게 모든 그 출산지원금이 집중이 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장려금을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면 첫째도 30, 둘째도 30, 일곱째까지 30만 원 지원한다라고 쭈르르 이렇게 늘어만 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계 출산율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0.98입니다. 근데 태어나지도 않을 둘째, 셋째에게 지원금을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한 유인 효과, 즉 태어날 유인 효과가 있음에도 첫째 아이에게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출산장려금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도정 질문을 통해서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 효과 정책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첫째 아이에게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출산율 높이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인구 증가 고민인 전남의 출산율과 난임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예. 저출산과 난임 등 이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합니다. 그 올해 7월에 이제 국가가 난임 지원을 이제 늘렸습니다. 이제 45세 연령 제한도 이제 전부 풀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난임 시술도 10회에서 17회로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누가 메꿔야 되냐면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메꿔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죠. 난임 관련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출산장려금 정책 같은 다양한 좀 정책적 단위들을 좀 활용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인구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인구의 순유출을 막아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인구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출산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전남의 획기적인 좀 정책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출산 문제를 지방자치에 맞추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같이 이해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구 절벽의 전남에서 한 아이라도 절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난임 문제와 출산 장려금 등 지역 사회에서 주도적인 관심과 또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